서울의 여름밤은 항상 뜨겁고 혼란스러웠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함성이 거리를 가득 메우는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팔을 움켜쥐었다. 따라와.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고 급박했으며 나는 저항할 틈도 없이 골목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은 그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모든 세월이, 잃어버린 시간들이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날은 2025년 6월 서울의 홍대거리가 무지개 깃발로 물든 날이었다. 나는 김준호, 28살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출근하며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스케치하듯 바라보는 삶. 하지만 내 안에는 숨겨진 그림자가 있었다. 어렸을 적부터 느껴온 그 이상한 끌림, 남자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미는 그 감정.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가족의 실망과 이웃의 시선처럼 무거운 짐을 지는 일이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친구들 사이에서 웃으며 연애 앱을 켜지도 않고 지내왔다. 프라이드 퍼레이드는 처음이었다. 호기심 반, 용기 반으로 혼자 나선 길이었다. 골목은 좁고 습했다. 퍼레이드의 소음이 멀어지며 우리 둘만의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는 이준혁, 30살의 사진작가였다. 그의 손에 쥔 반지는 오래된 은으로 빛났다. 준호야, 나랑 결혼해줄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 순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든 게 꿈처럼 쓰러지려 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알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른다. 시간은 그렇게 잔인하고 아름다운 장난을 치니까. 2015년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서울의 한 평범한 고교에서 입시 압박에 짓눌려 사는 나날들. 교실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보며 마음속 비밀을 삼키는 게 일상이었다. 그해 여름, 학교 축제에서 처음 그를 보았다. 이준혁은 졸업생으로 초대받아 사진을 찍으러 왔다. 키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웃는 얼굴이 밝았다. 아, 포즈 좀 취해봐. 그의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 있었지만 그의 렌즈가 나를 포착하는 순간 가슴이 요동쳤다. 그 사진은 나중에 내 지갑 속에 숨겨진 비밀이 되었다. 준혁의 삶은 나와 달랐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기대에 짓눌려 살았다. 의사 집안의 장남으로 의대 진학이 정해진 운명. 하지만 그의 열정은 사진기 속에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몰래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찾아다녔지만 한국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곳조차 위험천만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밤마다 혼자 중얼거렸다. 2015년 그날 축제장에서 나를 찍은 사진을 보며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이 아이, 나랑 닮았어. 하지만 우리는 스치기만 했고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시간은 흘렀다. 2018년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디자인 전공으로 서울의 작은 원룸에 홀로 살았다. 프라이드 퍼레이드는 여전히 먼 이야기였다. 그해 겨울, 카페 알바 중에 그를 다시 만났다. 준혁은 이제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혹시 고등학교 축제 때 찍은 사진 기억나? 그의 물음에 나는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그 사진을 보여주었다. 젊은 내 얼굴, 아직 순수한 눈빛. 너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 있었어. 그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폭풍 같았다. 우리는 그날부터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친구처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혁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께는 아직 못 말했어. 동성애자라는 걸. 그의 목소리에 스며든 아픔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도 털어놓았다. 나도 그래. 하지만 무서워. 서울의 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피난처가 되었다. 겨울 눈이 내리는 한강변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2019년 준혁의 아버지가 그의 사진전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이런 변태 같은 짓거리.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준혁은 집을 나왔다. 나는 그를 위로하며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속삭였다. 그해 여름, 우리는 첫 키스를 나누었다. 홍대의 작은 공원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우리의 사랑은 싹트기 시작했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2020년 코로나가 세상을 멈추게 했다. 우리는 원룸에 갇혀 지냈다. 그 시간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준혁은 사진 대신 나를 찍었다. 너는 내 영감이야. 그의 카메라가 나를 담을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팬데믹 속에서 내 가족은 나를 압박했다. 준호야, 여자친구는 언제 사귀냐? 어머니의 전화에 나는 거짓말을 했다. 곳곳 속이 타들어갔다. 시간의 흐름은 우리를 시험했다. 2021년 준혁은 해외 전시회를 제안받았다. 가야 해. 내 꿈을 위해. 나는 미소 지었지만 이별의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공항에서 우리는 포옹했다. 기다릴게. 그의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그해 나는 혼자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갔다. 무지개 깃발 아래서 그의 빈자리를 느꼈다. 2022년 그는 돌아왔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준호야, 나 이제 준비됐어.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동료의 소문, 가족의 무관심.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준혁의 물음에 나는 대답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2025년 그 골목, 퍼레이드의 함성 속에서 그는 나를 끌어당겼다.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시간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어. 이제 영원히 함께하자. 눈물이 흘렀다. 그건 단순한 청혼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는 약속이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청혼의 순간 골목의 습한 공기가 우리의 피부를 적셨다. 주위의 소음이 멀어지며 그의 눈빛만이 세상을 채웠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래, 준혁아. 나랑 함께해. 그 말에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고 퍼레이드의 불꽃이 하늘을 수놓는 그 밤 우리의 사랑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지만 이 순간 뒤에는 수많은 밤의 고독과 눈물이 숨어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시간의 강물처럼 흘러가며 우리를 다듬고 때론 찢어발기는 여정이었다. 돌아가 보자. 2015년 그 축제 후 나는 준혁의 사진을 보며 밤을 지새웠다. 이 사람이 왜 나를. 호기심이 싹 텄다. 학교 도서관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 졸업생 중 유명한 사진작가 지망생. 그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들, 서울의 뒷골목, 한강의 물결, 사람들의 숨겨진 표정. 그 안에서 나는 나 자신을 보았다. 외로운 영혼들의 시선. 그 사진 하나가 나를 변화시켰다. 디자인을 전공하기로 결심한 건 어쩌면 그 영향이었다. 준혁 쪽에서도 나를 잊지 못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잊히지 않아 그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삶은 그를 다른 길로 이끌었다. 의대 입시 준비 중 그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 아니야. 밤에 몰래 사진을 찍으며 버텼다. 2016년 그는 의대를 포기하고 예술대학으로 갔다. 집안은 소란스러웠다. 너 미쳤어? 우리 집 망신이야. 아버지의 외침에 그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2017년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 디자인과에 합격했지만 기쁨은 반감이었다. 가족의 축하 속에 나는 혼자 울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살아? 어머니는 나를 보며 좋은 남자 되라고 당부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아팠다. 대학 입학 후 나는 동아리에서 처음 LGBT 모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참여하지 못했다. 아직 아니야. 두려움이 컸다.
2018년 카페에서의 재회는 운명 같았다. 준호 씨, 맞죠? 그의 미소에 나는 녹아내렸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꿈, 나의 불안.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 그의 고백에 나는 숨을 죽였다. 그날 밤, 우리는 한강을 걸었다. 한국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야. 준혁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안에서 희망이 피어났다. 관계가 깊어지며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파헤쳤다. 준혁은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초등학교 때 남자아이와 손잡고 놀았어. 그게 처음이었지. 하지만 학교 폭력, 게이 새끼라는 욕설. 그는 상처를 숨기며 웃었다. 나도 털어놓았다. 중학교 때 선생님께 걸려서 혼났어. 정상적으로 살라고. 우리의 아픔이 닿을 때 치유가 시작되었다. 2019년 그의 사진전은 전환점이었다. 아버지의 방문 후 준혁은 며칠 동안 연락이 끊겼다. 나는 문 앞에서 기다렸다. 미안해, 준호야. 나 아직 약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함께 울었다. 그 후 그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상담소에서 자기 수용을 배웠다. 나도 따라갔다. 너는 충분해. 상담사의 말이 내 가슴에 새겨졌다. 2020년 팬데믹은 우리를 고립시켰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했다. 준이 사진 수업을 온라인으로 가르쳤고 나는 디자인 작업을 했다. 밤마다 우리는 책을 읽었다. LGBT 역사서, 한국의 퀴어 운동. 우리의 이야기도 언젠가 쓰일 거야. 준혁의 말에 나는 믿었다. 마스크 뒤로 숨긴 미소가 우리의 무기였다. 2021년 그의 해외여행은 실현이었다. 뉴욕에서 그는 자유를 맛봤다. 여기선 손잡고 걸을 수 있어. 전화로 들려준 그의 목소리에 부러움이 스쳤다. 나는 서울에서 혼자 버텼다. 직장에서 여자친구? 라는 질문에 아직 이라고 대답하며 그 해 말 그는 돌아왔다. 공항에서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우리의 키스는 더 깊어졌다. 2022년 동거 생활은 도전이었다. 이웃의 시선, 저 집 남자 둘이 소문. 우리는 창문을 닫고 살았다. 하지만 퍼레이드에 함께 갔다. 손을 잡고 그 순간 자유를 느꼈다. 준혁은 새로운 사진 시리즈를 시작했다. 우리 사랑의 기록, 나를 모델로 한 작품들. 전시회에서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이게 진짜 사랑이야. 그러나 2023년 위기가 왔다. 내 어머니가 방문했다. 준호야, 이 사람 누구야? 그녀의 눈에 의심이 서렸다. 나는 떨며 말했다. 제 파트너예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울며 나갔다. 내 인생 망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떨었다. 포기하지 마. 준혁의 말에 나는 힘을 얻었다. 시간은 우리를 단련시켰다. 2024년 어머니가 다시 왔다. 미안해, 아들아. 이해하려 노력할게. 그녀의 변화는 우리의 승리였다. 준혁의 아버지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내 꿈을 응원해. 가족의 문이 열리며 우리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2025년 그 골목에서의 청혼. 준호야, 우리 결혼하자. 반지를 끼우는 순간 과거의 모든 아픔이 녹아내렸다. 우리는 퍼레이드로 나아갔다. 무지개 깃발 아래 손을 잡고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퍼레이드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춤췄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음악이 가슴을 울렸다. 이게 우리의 세상이야. 준혁의 속삭임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결혼이라는 약속은 아름다웠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은 우리를 시험했다. 법적 결혼은 불가능했고 가족의 축복조차 완벽하지 않았다. 우리의 사랑은 시간의 시련을 이겨낸 꽃이었지만 그 꽃잎 하나하나에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2015년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 축제 사진이 준혁에게 준 영향은 컸다. 그는 나를 모델로 한 상상 속 시리즈를 만들었다.
미래의 연인, 아직 모르는 나를 그리며 그 사진들은 그의 포트폴리오가 되었다. 2016년 예술대학 입학 후 그는 자유를 맛봤다. 캠퍼스에서 퀴어 클럽에 가입했다. 여기선 숨길 필요 없어. 하지만 학교 밖 세상은 달랐다. 거리에서 손잡은 커플을 보며 그는 울었다. 언제 우리 차례일까? 나의 2017년은 고3 입시 지옥이었다. 밤늦게 공부하며 창밖을 보았다. 준혁의 사진이 지갑에 있었다. 이 사람이 날 구할 수 있을까? 졸업 후 나는 자유를 꿈꿨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배우며 첫 프로젝트로 무지개 패턴을 그렸다. 교수님의 칭찬에 기뻤지만 이게 무슨 의미야?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2018년 재회 후 우리의 데이트는 비밀스러웠다. 카페, 공원, 영화관, 영화 속 커플처럼 준혁이 말했다. 우리는 브로크백 마운틴을 봤다. 잭과 애니스의 비극에 울었다. 우리도 저렇게 끝나지 말자 그 약속이 우리를 묶었다. 하지만 2018년 말 그의 전 애인이 나타났다. 준혁아, 다시 만나자. 그 말에 나는 질투로 떨었다. 나 부족해. 준혁은 나를 안았다. 너만 사랑해. 그 위기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2019년 사진 전후 준혁의 우울은 깊었다. 그는 술을 마시며 포기할까?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를 끌고 상담소로 갔다. 함께라면 이겨. 세션이 끝날 때마다 우리는 일기를 썼다. 내 일기, 오늘 준혁의 미소가 내 빛. 그의 일기, 준호 덕에 숨 쉴 수 있어. 그 글씨가 우리의 달이었다. 2020년 락다운은 창의력을 키웠다. 우리는 홈비디오를 만들었다. 우리 사랑의 다큐, 카메라 앞에서 웃고 울고. 팬데믹 끝에 준혁의 온라인 전시가 성공했다. 퀴어 러브 인 서울.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았다. 감사해요. 용기 줘요. 그 피드백이 우리를 치유했다. 2021년 이별 기간 나는 일기를 통해 그를 기다렸다. 매일 내 사진 봐. 뉴욕에서 그는 프라이드에 참여했다. 자유로워. 하지만 내가 그리워. 비디오 콜에서 그는 울었다. 돌아온 후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 앞에서 영원히라고 맹세했다. 2022년 동거 중 작은 다툼이 있었다. 너 왜 항상 숨기려고 해? 준혁의 화에 나는 무서워서 라고 대답했다. 그 밤 우리는 대화했다. 서로를 믿자. 그 후 우리는 소셜미디어에 커밍아웃했다. 우리는 함께 좋아요와 지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혐오 댓글도. 변태 새끼들. 우리는 서로를 안고 버텼다. 2023년 어머니의 방문 후 가족 모임이 열렸다. 아버지는 이해 못해라고 했지만 여동생이 오빠들 멋져라고 했다. 변화의 물결이었다. 준혁의 아버지도 전시회를 봤다. 내 작품 좋네. 그 한마디가 그의 상처를 녹였다. 2024년 우리는 법적 파트너십을 연구했다. 결혼은 아니지만 보호받자. 변호사 상담 후 우리는 유언장을 썼다. 서로의 유일한 가족. 그 과정에서 사랑이 깊어졌다. 퍼레이드에서 우리는 연설했다. 사랑은 시간의 선물. 청중의 박수가 우릴 감쌌다. 2025년 청혼 후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이 모였다. 어머니가 토스트했다. 축하해. 아들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했다. 법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자. 준혁의 말에 나는 고개 끄덕였다. 우리의 사랑은 시간의 증인이었다. 파티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치는 밤 우리는 발코니에 앉아 별을 세었다. 준호야, 앞으로 어떻게 할까? 준혁의 물음에 나는 그의 손을 쥐었다. 함께라면 뭐든. 하지만 그 앞으로는 쉽지 않았다. 결혼의 꿈은 아름다웠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한국의 법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향한 발걸음. 2015년 사진의 여파는 컸다. 준혁은 그 사진을 프린트해 벽에 걸었다. 미래의 나. 그 이미지가 그의 동기부여였다.
2016년 대학에서 그는 첫 퀴어 사진 클럽을 만들었다. 숨기지 말자 멤버들의 이야기가 그의 상처를 보듬었다. 나의 고3 시절 나는 그 사진을 보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감정의 디자인, 입시에 합격한 건 그 덕이었다. 2017년 대학 첫 해 나는 친구를 사귀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게이냐? 라고 물었다. 나는 부정했다. 아니, 그 거짓이 나를 갉아먹었다. 2018년 재회 전 나는 혼자 프라이드 영상을 봤다. 언젠가 나도 그 꿈이 준혁과의 만남으로 실현되었다. 2018년 데이트 중 우리는 꿈을 공유했다. 집 사서 함께 살자. 하지만 현실은 아직 멀었어. 2019년 위기 후 준혁은 책을 썼다. 숨겨진 렌즈 에세이로 그의 여정을 기록. 출판 후 인터뷰에서 사랑은 용기라고 말했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며 울었다. 2020년 우리는 요가를 시작했다. 마음의 평화, 팬데믹 속 호흡이 우리를 살렸다. 전시 성공 후 준혁은 멘토가 되었다. 젊은 퀴어들에게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그 활동이 그의 치유였다. 2021년 이별 후 나는 디자인 콘테스트에 나갔다. 주제, 사랑의 색, 무지개 시리즈로 수상했다. 준혁 덕분 뉴욕에서 그는 갤러리 쇼를 열었다. 서울의 그림자 돌아온 후 제주 여행에서 우리는 사진 앨범을 만들었다. 우리 역사. 2022년 소셜 커밍아웃 후 우리는 팟캐스트를 시작했다. 타임라인 오브 러브 에피소드마다 과거를 회상. 청취자들이 영감되어라고. 혐오에 대해서는 무시하자 우리의 모토였다. 2023년 가족 모임 후 어머니가 퀴어 서적을 읽었다. 이해해. 아들, 아버지의 변화도. 내 결혼식 가줄게. 준혁의 가족도 합류했다. 함께 축하하자. 2024년 우리는 NGO에 참여했다. LGBT 권리 캠페인. 평등을 위해 시위에서 손을 잡고 외쳤다. 사랑은 권리. 그 열기가 우리를 불태웠다. 2025년 파티 후 우리는 허니문 계획을 세웠다. 법적 결혼 가능한 나라로 캐나다로. 비행기에서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속삭였다. 착륙 후 우리는 결혼했다. 이게 시작이야. 서울로 돌아와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다. 퍼레이드 골목의 기적.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직장에서의 차별, 결혼, 일하는 질문. 우리는 웃으며 예라고. 우리의 사랑은 이제 등불이었다. 허니문이 추억이 아직 생생한데 현실이 우리를 기다렸다. 서울의 아파트로 돌아온 우리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다. 아침 산책, 저녁 대화. 오늘 어땠어? 그 물음이 우리의 연결고리였다. 하지만 결혼의 기쁨 속에 미묘한 균열이 생겼다.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 준혁의 눈에 스치는 불안. 우리의 여정은 절정에 달했지만 인간적인 약함이 드러났다. 시간은 우리를 성장시켰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과거로 2015년 사진이 준혁의 삶을 바꿨다. 그는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졸업작품을 만들었다. 숨겨진 시선 수상하며 감사해 그 아이. 2016년 클럽 활동으로 그는 리더가 되었다. 커밍아웃 워크숍 젊은이들의 눈물이 그의 힘. 나의 2017년 거짓말 후 나는 일기를 썼다. 진실을 직면하자. 2018년 만남이 그걸 가능케 했다. 데이트에서 우리는 미래를 그렸다. 아이도 가질까? 입양꿈. 2019년 에세이 성공 후 준혁은 강연자가 되었다. 사랑의 여정, 나는 그의 매니저처럼 따라다녔다. 2020년 팟캐스트 아이디어가 싹 텄다. 요가 중 우리 목소리를 내자. 2021년 콘테스트 수상으로 나는 자신감을 얻었다. 제주에서 앨범 만들기, 영원한 순간. 2022년 팟캐스트는 히트. 감동적이에요. 혐오 댓글에 강해지자. 2023년 가족 통합 후 우리는 홈파티를 열었다.
우리 가족,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2024년 캠페인에서 체포 위기. 풀어줘. 지지자들이 모였다. 그 연대가 우리를 구했다. 2025년 책 출간 후 서점 행사. 이 책은 우리의 시간, 독자들이 사인받으며 고마워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시자, 우리는 휴가를 갔다. 강원도로 산책하며 사랑 확인. 휴가 중 준혁이 아팠다. 스트레스야, 병원에서 휴식 필요. 나는 간호하며 항상 곁에. 그 병상에서 우리는 재맹세했다. 건강히 함께. 회복 후 우리는 워크숍을 열었다. 퀴어 커플 라이프 참가자들이 배웠어요. 우리의 경험 공유. 사회 변화 느껴졌다. 법 개정 논의. 곧 올 거야. 하지만 개인적 이기. 내 디자인 프로젝트 실패. 난 무능해. 준혁 안음. 내가 최고야. 그의 지지가 나를 일으켰다. 반대로 그의 전시 취소. 후원자 철회. 나는 다시 도전. 서로의 버팀목. 시간의 흐름 속 우리는 성숙했다. 30대가 됐네. 웃으며. 미래 계획, 집 사자 대출 상담, 꿈의 시작. 밤의 사랑의 속삭임.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다. 집 구입 계획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었다. 부동산 투어, 예산 계산. 작아도 우리 둘이면 준혁의 말에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옛 상처가 되살아났다. 가족 돈 빌릴까? 내 제안에 어머니가 물론 일하고. 하지만 준혁의 아버지는 내 힘으로. 독립의 압박.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실질적 도전으로. 2015년부터 이어진 시간선. 준혁의 작품이 그의 기반. 2016년 워크숍 성공으로 네트워크 쌓음. 나의 2017년 일기, 성장의 씨앗. 2018년 꿈 공유, 동기. 2019년 강연 후 그는 책 2부를 썼다. 시간의 사랑. 2020년 팟캐스트 런칭, 팬 생김. 2021년 제주 앨범, 영감. 2022년 히트 후, 스폰서. 2023년 파티 성공, 유대 강화. 2024년 시위 후, 미디어 노출. 영웅 커플. 2025년 책 베스트셀러. 집 구입 중, 스트레스, 다툼. 너의 그렇게 완벽주의야? 미안 화해 키스. 배우자. 이사 후, 새집 파티. 친구들 축하. 가족도. 어머니 요리, 아버지 토스트. 가족이 됐네. 하지만 적응 어려움. 이 집, 우리야. 벽에 사진 걸기. 과거부터 현재. 매일 감사. 사회 활동 계속. 퀴어 영화제 심사. 좋은 작품 많아. 우리 이야기 영감. 법 개정 청원 서명. 변화 올 거. 개인 성장. 나는 멘토링 시작. 디자인으로 표현해. 젊은 퀴어들 감사. 준혁 사진 클래스. 감정 담아. 위기. 경제 불안. 일감 줄었어. 함께 구직. 함께 이겨. 새 프로젝트. 공동책 우리 집 짓기. 성공. 출간. 인터뷰. 사랑의 공간. 팬 증가. 여행. 부산. 바다 보며 영원. 하지만 건강 문제. 내 피로. 쉬어. 준혁 케어. 내가 소중. 병원 후. 라이프 스타일 변화. 산책. 명상. 시간이 우리를 부드럽게. 40대 상상의 웃음. 꿈. 아이 입양. 준비하자. 상담 시작. 사랑 깊어짐. 매일 편지. 오늘 내가 빛. 감정 공유. 우리의 여정. 풍어. 아이 입양 꿈이 우리를 새 희망으로 이끌었다. 상담소 방문. 서류 준비. 어려울 텐데 하지만 도전하자. 준혁의 열정에 나는 따랐다. 새 집에서 우리는 미래를 그렸다. 벽에 아이 그림. 하지만 과정은 험난했다. 동성 커플. 사회복지사의 시선. 우리의 인내 시험. 시간선 회상.
2015년 사진, 시작. 2016년 네트워크, 기반. 2017년 성장. 2018년 동기. 2019년 책, 2020년 팟캐스트. 2021년 영감. 2022년 성공. 2023년 유대. 2024년 노출. 2025년 베스트. 입양 과정 중, 세미나. 부모되기, 감동 이야기. 우리도 공유. 사랑으로 키우겠어. 위기, 거부, 준비 부족, 충격. 울며 포기. 아니, 다시 항소. 지속 노력, 자원봉사, 교육, 변화, 승인, 기쁨의 눈물. 아이 이름 짓기. 민준. 민준 도착. 엄마, 아빠, 그의 말에 가슴 벅참. 적응 기간. 밤 울음, 피로. 하지만 가족이야. 민준과 퍼레이드. 무지개 좋아, 그의 웃음. 우리 교육. 사랑은 다양해. 가족 생활. 학교 행사, 피크닉. 어머니 손주 예뻐 변화 완성. 사회 영향. 다큐 퀴어 패밀리 방영, 논란. 하지만 지지. 법 개정 촉진. 개인, 나 책 쓰기. 디자인 오브 러브 준혁 사진집. 패밀리 타임. 여행, 가족으로 제주. 추억 만들기. 영원히. 건강관리. 요가, 식단. 민준 위의 균형. 시간 흐름. 민준 성장. 아빠들 사랑해 그 말, 보상. 위기, 학교 괴롭힘. 동성부모, 대응. 상담, 교육. 강해져. 승리, 학교 변화. 포용 정책, 우리 노력 결실. 사랑 재확인. 밤에 고마워 민준 자는 방 보며. 여정 풍부. 민준의 학교 승리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왔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준혁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새 집, 가족, 사회 변화.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2030년, 우리는 30대 후반. 민준은 10살, 퍼레이드 골목은 여전했지만 이제 법이 우리를 인정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드디어 그 소식에 우리는 울었다. 회상 마무리. 모든 순간이 여기로. 2015년 끌림부터 청혼까지. 시간의 선물이 우리를 만들었다. 민준과 함께 퍼레이드. 아빠, 이게 뭐야? 사랑의 축제, 그의 손잡고 행진. 깃발 흔들며. 가족 모임. 축하해, 우리 어머니의 미소. 준혁 아버지 자랑스러워. 사회활동. 재단 설립. 퀴어 유스 젊은이들 멘토링. 너희처럼 되세요. 개인 성취. 내 전시회. 시간의 디자인 준혁 사진상. 패밀리 오브 컬러. 여행. 해외. 캐나다 재방문. 기억나. 민준 재밌어. 건강. 균형. 매일 감사일기. 오늘의 행복. 위기 극복. 경제, 건강, 사회. 모두 이김. 미래꿈 민준대학. 우리 은퇴. 여행 다니자. 결말의 밤. 골목에서 재청혼. 다시 영원히 반지 교환. 사랑해. 시간의 끝이 아닌 시작. 우리의 사랑. 영원. 인간성의 승리. 가치, 수용, 용기, 변화. 퍼레이드 함성 속 우리는 걸었다.